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어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걸 보는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유승민 후보의 이름을 잘못 말해서 국민들이 약간 시청 중에 의아해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비판한 거는 삼성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유죄받으면 사면 안 하겠다. 이 자리에서 입장 밝히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특정인에 대해서 사면 불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러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예. 후보님은 어쨌든 지금 아까 안보 위기 강조하시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책임 인정하시겠죠?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퍼주고 그게 핵미사일 개발된 거 그게 잘한 거는 결코 지금 네, 긴장을 하면은 이름을 한번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별로 긴지 않은 시간 안에 두 후보의 이름을 다 틀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명을 하시나요? 이재명 시장이 서운할지 이재용 부회장이 서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경선도 끝나고요. 저는 개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승민, 유시민 이 부분은 헷갈리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시민 전 장관도 그걸 많이 듣고 네. 유승민 장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네. 또 유승민 의원도 유시민 의원이라고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좀 많이 여의도에서는 많이 좀 흔한 일이긴 한데 네. 어제 저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긴장한 해프닝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보고 국민의당 쪽에서는 저 장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나온 게 없나요?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말을 더 끌어들여서 침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네. 긴장 상태에서 나온 그 말 끊어진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있죠. 예. 그 문재인 후보라든가 후보들이 악의적으로 했느냐, 네. 단순한 실수냐를 구별해야지. 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걸 마치 마치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이 언어 구조라든가 이게 네. 문제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침소 봉대가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목소리 바뀐 안철수 후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는 했었는데 성량이 풍부한 목소리 바뀐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우리 안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계승할 겁니까? 저는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서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승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으십니까? 저는 대화를 병행해서 결국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든다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동의합니다. 아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쭉 해오시다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같이 답변을 하시고 말씀이 없으세요. 지금도 사드 반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드에 대해서도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후보님, 상황은 진작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것은 보수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바뀐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올 초부터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굵은 음성으로 청중을 설득시키던 논리적인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 조금 줄어들고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표정도 상당히 어둡고 눈빛도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물론 긴장한 첫 토론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다른 후보들보다 긴장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예.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네.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 토론회에서는 뭐 그런 거 전혀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네.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호남의 5, 60대 지층이 굉장히 두터운 게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DJ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네. DJ 햇볕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전통적 지지층을 보면. 그런데 또 아까 우리가 봤듯이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또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DJ 햇볕 정책을 지지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할 경우에는 네.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이 양쪽의 딜레마에 걸린 모습이고 네. 저런 모습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저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안보 딜레마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저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안보에 관한 뭐 의지가 나왔을 때만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어서 반드시 네. 그런 것은 아니다. 네.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줄곧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뭐 그걸 수용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자체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하정대 위원 질문하시죠. 예, 우리 강훈식 대변인이 금방 얘기를 해서 지금 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네. 즉 호남 쪽 지역의 지역민하고 영남 쪽 지역민의 서로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상당히 말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햇볕 정책 자체의 정신이라든지 북한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데는 저는 영남 지역 주민이든지 호남 지역 주민들이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퍼주기를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남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하느니 이게 센 거고 호남 지역 주민들도 퍼주기 부분은 이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디까지 퍼주기라고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제가 그래서 이용주 의원께 묻겠습니다. 아니 왜 국민의당에서는 햇볕 정책은 제대로 정신은 계승하고 퍼주기는 안 하겠다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 한 적이 없고 그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신다면 직접적으로 후보가 답할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햇볕 정책과 사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호남이 두 정책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에 있어서도 지금 사드 배치 자체를 찬성하느냐 마느냐의 의견은 호남, 영남이 전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사드 배치의 찬성 여론이 호남에서도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호남 여론을 따른다고 해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냐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강훈식 대변인께도 하나 좀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한쪽만 여쭤보면 예. 아까 이제 좀 사실은 적폐 세력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적폐 세력 문제가 상당히 화두로 떠오른 상태거든요. 근데 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적폐 세력 국민들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국민이 무슨 죄냐.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국민을 모욕한 거다. 약간의 좀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 하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방금 우리 강훈식 대변인께서 얘기를 할 때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적폐 세력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적폐 정치 세력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국민으로 치환한 게 안철수 후보가 제가 볼 때 어떤 의미로 보면 적폐 정치 세력과 하지 마십시오. 또는 적폐 정치 세력의 지지를 받으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것을 그럼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적폐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으로 치환시킨 겁니다. 세력이라는 것에 대한 굳이 제가 앞에다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적폐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왔거나 또는 현재까지 구속이 돼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는 정치 세력들 그런 분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에 대한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정권 교체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쓰기 위한 중요한 과제일 거다 이런 전제입니다. 아니, 강훈식 대변인 의견하고 달리 그때 4월 6일에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국민한테 치환을 한 게 안철수 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적폐 정치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제가 네, 그 말을 말씀을-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 그럼? 제가 그걸 해명해 드리는 거죠. 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폐 정치 세력을 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네. 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를 안 하겠다고 저희 후보가 수차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문재인 후보 계속 그런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적폐 세력이라고 하면요. 박근혜 정부 최순실 씨와 함께해서 국정농단에 주도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51%, 이 사람들이 적폐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한 적은 사람들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고 지지를 했지만 그렇죠. 나중에 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아니, 그렇게 혼동해가지고 말씀하신 얘기를 하면 적이 안 됩니다.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했던 51%의 국민이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팩트 관계에서는 어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들이 김진태, 윤상현 이런 분들을 거론하면서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지 않았냐라는 문재인 후보의 워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적폐 정치 세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안보관에 대한 대북 안보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적폐 세력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식 대변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네.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은 네. 지금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개성공단을 갖다가 재개할 것인지. 왜냐하면요.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가 뭐 요구하고 안 하고 문제고 북한 정권 자체의 존립 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북핵 문제를 우리가 말로는 쉽게 뭐 이렇게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하지만 북한이 결코 쉽게 북핵을 갖다가 포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트럼프나 시진핑이 그렇게 요구하면서 안 하는 걸 보면요. 우리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북핵 문제를 갖다가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위해서 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인지, 그 다음 재개한다면은, 이번에 우리 그 김정남 피살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당장 말레이시아 교민 11명을 억류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그러면 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지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좀 기본이라고 보고요. 남북 간의 대화를 열고 또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사실은 이렇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난 9년간의 보수 정권 동안에 뭐 금강산 관광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죽고 그래서 또 폐쇄되고 개성공단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결국은 이 사드 문제의 근본은 북핵이 원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떠한 소통과 어떠한 도구와의 능력, 협상의 능력이 지금 부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라는 것은 남북 간의 신뢰 관계를 다시 만들어서 재개해야 될 것인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런 북핵의 문제들도 점차 쪼여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묻는 신뢰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지금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문제인데 신뢰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신뢰 이야기해봤자 그 사상 누각인데요.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말씀도 맞고 사실은 저희가 그 사드 문제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북핵의 문제를 단순히 남한과의 문제로만 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또 미국의 관계도 같이 고려돼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북핵의 문제가 전제돼야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북핵이 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는 말씀은 맞지만 이것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모든 외교적인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함께 보증받아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나머지 주제를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아내 김미경 교수의 채용 의혹을 두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삼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서울대 정교수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김미경 교수의 특혜 채용에 관한 실태를 한번 따져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훈식 의원님, 네. 지금 당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저 정도면 지금 선전포고의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뭘 준비한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예. 오늘 김미경 교수가 넉줄짜리 사과문을 냈죠. 네. 저것과 관련된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제 진짜로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까지는 이것이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심지어 어제 이 논평이 이 김무경 교수의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들을 시킨 것에 대해서 네. 어제까지는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당의 논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미경 교수는 넉줄짜리로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된 검증에는 충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오는 사람에 응해야 된다는 게 네. 우리 당의 입장이고요. 네. 거기에 걸맞게 당당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공세적인 자세로 나오는데요. 자, 김미경 교수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명해 나가고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 나가겠습니까? 김미경 교수의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네.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이미 그 입장을 발표했고 서울대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겠다 확인을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아들 문준용의 네. 채용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다루면 될 것이고 네. 노무현의 친인척 네. 관련한 특혜, 음주, 은폐 의혹에 관해서도 안행위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중에서 한번 보시죠. 김미경 교수 서울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네. 김미경 교수의 전력을 보시면은 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 되기 전에 이미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성대 단대 교수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네. 서울 의학 박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2번이나 따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 판단입니다. 어디에 교수로 있었냐가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교수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과정이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과정 자체도 이미 서울대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미 절차를 다 거쳐서 했고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특혜 의혹이 있었다면 그런 회의 자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과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강훈식 의원님한테 네네. 물어보겠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우리 지금 이용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미경 교수가 전력이 어떻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들어갈 때 과연 누가 그 채용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느냐,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지금 후보가 우리 부인 김미경 교수 채용해달라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렇게 했더라도 서울대 측에서 노 하면은 안철수 교수도 채용 안 되고 무슨 그 서울대에 김미경 교수 안 되는 그런 상황인지 그게 전제돼야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그냥 전력에 듣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의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 여상훈 변호사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정황들, 상황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1+1로 갈 수밖에 없이 서울대학교가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증거들을 지금 수집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으면 그 정도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금 보는 걸 전제로 하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게 이제 우상호 그거는- 원내대표의 그거는 오늘.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 두 분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문준용 씨에 대한 의혹 그건 언제 발표를 하실 겁니까? 명확히. 그다음에 우리 이용주 의원께는 그러면 김미경 이 교수 1+1 특혜 의혹 서울대뿐만 아니고 카이스트였는데 그거 언제 발표할 겁니까? 두 사람 먼저 이쪽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저부터 할까요? 네네.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하 기자님 더 잘 아실 텐데요. 2007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합니다. 3일 동안. 그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금 그 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환경노동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제일 정확한 건 당시에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 대선주자, 한국당의 대선주자가 당시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분이고요. 그 뒤로도 이명박 정부의 감사라든지 지난 대통령 선거에 계속 똑같이 반복됐던 그거는 내용이기 이제 저희가 때문에 다 아는 부분이니까 언제 정도 발표할 아니, 예. 그 부분이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 더 이상 얘기 안 하실 겁니까? 그럼요. 다 이야기 된 건데요. 아, 지금 의혹을 그냥 그대로 놓고 가겠다? 어떤 게 의혹인지를 그때 다 밝혔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게 문주영 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입장을 다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게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밝히지 않겠다면 환노위를 열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충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차원에서 보면 되죠. 예, 국민의당은 언제 밝힐 겁니까? 저희들은 아마 충분히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고 관련이 있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 자체에서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뭐냐 의혹을 갖고 있다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걸 인정을 했었어요. 어떤 의미냐 채용 공고 나가기 전에 2억 지원서를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 맞다.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절차의 일환이었다라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 우리 네네. 예, 우리 강훈식 대변인한테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드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해결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저기 죄송한데요, 하 의원님. 예. 자꾸 왜 아까 끝난 얘기를 자꾸 저 뒤에 자꾸 꺼내셔갖고 하나 추가적으로 시간 관계상 저기 다음 얘기를 또 준비를 해야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짧게 지금 짧게 아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강훈식 대변인이 얘기한 게 미국, 중국, 북한 이런 데하고 네네.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나겠다. 이거는 절차에 예. 관련된 문제고 그건 당연히 뭐 알겠습니다. 지금도 해야 되고 하는 거고 어떤 보관을 갖고 하려고 하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잠시만요. 그 얘기는요, 저희가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마련해서 듣도록 하고요. 지금 준비된 내용을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달아오른 것 같고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강훈식 의원님 또 이영주 의원님 좀 쉬시라고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 후보들이 막 경합만 벌인 건 아닙니다. 또 자연스럽게 또 친근한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번 넘겨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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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든지 뭐든지.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보지 말아요. 아니, 똑같은 게 나오니까. 제가 밀어드는 겁니까? 첫 화면 이겁니다. 예, 네. 이전입니다. 시작해 주시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예, 준비된 대통령 문제입니다. 혹시 거꾸로 돌리려면 예, 백하시면 되고요. 예. 첫 화면도 본인이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화면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입니다. 첫 화면, 첫 화면은 없네. 설명 끝나면 다시 드립니까? 아, 그걸 들고 계시죠. 그냥 예, 들고 바로 있습니까? 이어지니까. 예, 끝날 때 이제 예. VCR 하고 시간은 질의응답은 여기입니까? 예, 예. 예. 시간은 이렇게 네. 그 리허설하는 장면을 저희가 카메라로 잡은 모습이었는데 어떠세요? 이영주 의원님, 평소에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보실 테니까요. 예. 평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까? 저 때부터도 네. 좀 경직돼 보이지 않습니까? 토론 때 이전부터. 그래서 아마 쩌날리고 여러 가지 일로 좀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쉬우셨나 봐요. 계속 못마땅하시다고 안철수 후보의 어제 TV 토론 결과가. 자, 어떠십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소의 모습이 많이 저 모습이와 유사합니까? 예, 유사하고요. 어제는 저 토론이 끝나고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후보가 좀 좋아서. 왜요? 왜? 아니, 부된 저 이유가 뭘까요? 토론이 끝나고 나면 되게 힘들고 지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도 더 일정들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하는 것 같았고요. 네. 최근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과거랑은 좀 많이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달라진 문재인의 모습이 좀 기대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달라진 패턴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뭐 어떤 소위 말해서 뭐 끼리끼리 논다라든지 뭐 친문 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격받고 이랬는데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각도로 사람을 만나는데 약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나는 모습들이 많이 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네네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저희가 준비된 질문을 몇 가지를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격하게 토론과 논쟁을 해봤는데 상대 후보에게 이 후보는 이런 점이 참 훌륭하다라고 좀 훈훈하게 칭찬해주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 후보는 이렇게 이 부분이 참 훌륭하다. 칭찬을 한번 해주시죠. 문재인 후보. 예,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1등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도 그걸 포용하고 넉넉하게 지금 예전 그 스탠스 그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그 자세 유지해줬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칭찬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 큰 바램을 하나 붙여서 던져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강훈식 의원님도 해주시죠. 안철수 후보는 벤처부터 정말 다양한 변심과 도전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 와서도 굉장히 성공한 영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다 하나만 붙이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이렇게 외교안보가 있는데 더 이상의 벤처 정신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긴 시간이 있으면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오늘 나오셔서 어려운 자리를 푸짐하게 이야기로 꾸며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